여러분의 사주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좋은 점을 어떻게 하든 찾아내는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43살 된 남성인데요. 이분이 노총각입니다. 직업도 좋고 잘생기고 매력도 있는 분인데 젊었을 때에는 뜨거운 연애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했을 때 과연 이성운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혼자 사시려면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분의 남은 인생에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여자들은 계속 만나야 될 게 아니에요. 이성운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을 3번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서 대학 졸업 후 학원 강사로 뛰다가 지금은 입시학원 원장입니다. 20대부터 여자친구 3명을 사귀면서 동거까지 했으나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혼자가 편하다 하면서 클럽에서 여자들과 잘 놉니다. 결혼운과 여자운 재물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자,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43살인데 미혼입니다. 현재 입시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결혼을 3번 하셨어요.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어머니가 결혼을 3번씩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릴 때부터 이제 이분이 봤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가정운이 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안 좋다기보다는 어머니라든가 자기 부모의 운을 봤을 때 지금 자식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결혼을 3번씩 하니까 자신에게는 새 아버지가 2명이나 더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정이 별로 없고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운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부모복이 좋았다면 이분이 지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이 정사년 기유월 신묘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주팔자가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주를 음팔통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요, 양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음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딱 보고,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양적인 특징이 있고 음적인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양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나 음이라는 것은 각각의 특징이 있을 뿐이지 좋다 나쁘다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주 분석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음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남자가 좀 차분하면서 사람이 좀 정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남성으로서의 그 여자가 봤을 때 매력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꼭 박력 있고 호탕하고 그래야만 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차분하고 교양 있고 이런 남성들도 얼마든지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음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음팔통 사주일 경우 이것이 이제 잘못 나타날 경우에는 사람을 좀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요. 반면에 1대1 개인 간의 친근감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정사년 기유월 신묘일 기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오행이 한 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그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오행이 이렇게 한 개씩 다 들어있는 사주라고 하더라도, 균형된 사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오행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월지 포함해서 2개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화기운이 강합니다. 관성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에는 도화살이 강하죠. 묘목하고 유금이 충을 받고 있습니다. 도화 충이 발생할 때에는 도화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끼가 많다고 볼 수 있죠. 끼가 많으면서 화기운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화기운이 뭐예요? 뜨거운 정열,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러면 남자가 끼도 있으면서 막 정열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때요? 노는 거 좋아하겠죠. 노는 거. 그래서 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여자들이랑 같이 놀고 그런 거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이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지금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묘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경겁제가 이제 강한 사람들이 노처녀 노총각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에도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결혼을 안 하고 뭐 여자친구는 계속 만나면서 뭐 동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약점이라면 관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관이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나간 시간을 봤을 때 18살서부터 47세까지 30년간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38세 을사대운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목기운이 위에 있는 화기운을 생해주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운도 화기운이 강하다고 봐야 되고요. 28세 병호대운은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관살이라는 것이 그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극하니까 어때요? 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살은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천간지지가 다 관살만 들어올 때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한다면, 요즘에는 좀 늦게 결혼하니까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가 28세서부터 37세 병호대운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병호대운은 좋은 대운이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을사대운이고요. 앞으로 이제 흘러가는 운을 보면은 지금 48세, 58세 이 대운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목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목기운이 재성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해서 여자를 만난다고 봐야죠. 결혼은 안 하더라도 뭐 만나서 동거하다가 뭐 몇 년 있다가 헤어지고 또 계속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여자는 끊임없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대운이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도 이후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재물운은 어떻겠느냐? 이 재물운도 괜찮다고 봐야죠. 대운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중년 이후 58세 계묘 대운하고 그 68세 이민 대운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같이 들어올 때, 이때가 재물취득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사대운이나 갑진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관이라는 것이 직장운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변동이 많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입시학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되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것하고도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월운을 보면은요, 올해 이것이 이제 올해의 월운인데, 월운이라는 것은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 밑에 있는 지지는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지는 각각의 절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은요, 위에 있는 천간만 바뀌는 거고 밑에 있는 지지는 변하지 않아요. 절기라는 것은 달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절기가 뭐예요? 입춘, 우수, 경칩, 동지, 하지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기는 달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상징하는 게 지지니까 이 밑에 있는 지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가 신묘일주니까 9월달 같은 경우
지지가 항상 묘유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중에서 9월달은 항상 안 좋다고 봐야죠. 항상 지지가 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 같은 경우도 이것을 삼형살이라고 하는데 자묘유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도 이 기신인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올해에는 9월달하고 12월달 이 두 달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9월달이 딱 되면 좀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보면 일단은 결혼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이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분이 결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여자친구들은 계속 생긴다고 봐야죠. 인생이 그렇게 외로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의 실전사주 분석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